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수요일의 콤비죠. 인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서면 조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면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는 일단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을 했고요. 형식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해서 안 나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또 이제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면 조사에는 응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오후에 중앙지검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지 안 할지를 두고 사실은 저는 어제 아침 8시쯤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도 사실 잘 판단이 안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나가지 말자. 괜히 나가게 되면은 그 국회 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당시 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아니다. 내가 나가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정감사에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정면 돌파식 대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로 가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이게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요즘에 포토라인 없는데 왜 굳이 안 나가냐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요. 근데 이제 포토라인이 없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기자들이 앞에서 이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차피 소환 조사에 응할 거라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카메라에 잡히는 거를 이제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좀 짐작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실제로 포토라인에 잡히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었는지는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백현동 사건이나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본 수사가 이제 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건들까지 하면 한 6건 정도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뭐 소환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서면 조사를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석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여론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의 이제 대비인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에 직접적으로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일단은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걸로 좀 맞춰서 이제 가름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수사가 또 여러 차례 남아 있으니까 소환 조사를 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마다 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논란이 또 반복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출석하지 않기로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평론가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건의 검찰과 경찰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마다 판단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도 좀 관심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퇴근길에 좀 물었어요. 앞으로 이제 소환에 계속 불응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소환할 걸로 보냐 웃으면서 그렇게 또 반문하기도 했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거를 두고 사실 잘 해석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뭐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기관의 압박이 계속해서 올 거로는 본인도 이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나가면 다음에는 왜 안 나오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수사 당국의 수사를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대신에 검찰 수사에 불복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근데 검찰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원석 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술 기회를 드린 거다. 충분한 진술에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 안 불러도 되는데 왜 부르냐 이런 취지인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은 이런 거죠. 사실은 이 사안이 이제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의 본류,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혜를 준 적이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예. 이번에 소환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지난해에 있었던 국정감사나 아니면 이제 뭐 TV 인터뷰들을 통해서 했었던 발언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라든지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서 굳이 제1야당 대표, 그것도 대선 후보였던 인물을 소환 조사를 할 필요까지 있는 사안이냐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뭐 제1야당 대표를 굳이 부를 필요가 있는 사안이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서면 조사를 하려고 서면 요청을 했는데 뭐 기한에 맞춰서 이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이게 요청을 한 거지 이제 굳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을 했으면 그 이어서는 언론에 이제 이 사실을 공표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믿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지 말지 이게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걸 두고도 이제 비판하는 네네.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전당대회 때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이거 대표가 되면 민주당 전체가 여기에 매몰될 거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걸 왜 의원총회에서 맞습니다. 논의하냐, 본인이 고민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공세로 동등한 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조금 전에 포토라인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은 공소시효가 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까지인데 연휴에 접어들기 때문에 검찰이 어제 또 경기도청을 추가 압수수색한 정황을 봤을 때는 예. 내일쯤에는 유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 그렇다면은 검찰의 포토라인은 피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들이 있을 테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또 어차피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관련 의혹들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선제적으로 미리 좀 강하게 차단을 하고 가자 이런 의지로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그 선고를 받게 되면은 선거 비용 430억 원 가량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대선 관련해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는 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저는 이 선거 비용 문제가 또 걸쳐 있다고도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떤 정치적 효과를 좀 거둬들인 게 있는데 그래요? 뭐 사실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당 대표를 맡게 되면은 당이 계속 이제 부담을 지게 될 거다라는 비판이 당 내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뭐 박용진 후보 같이 이제 다른 후보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로 당이 이제 총의를 모으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갈라져 있던 당내 의견들을 하나로 이제 합치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뭉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을 좀 규합시키는데 성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거냐 여부를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결정할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심력을 상당히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 당내에 이제 지지층들도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성 지지층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또 부응하는 것도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외부에 강력한 적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 강하게 번져 있는 거고요. 다만 변수는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강행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되고 아, 그래요? 2심과 3심 판결은 또 그 전 판결 3개월 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뭐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재판 일정이 이렇게 흘러갈 텐데 그렇다면은 이 재판 일정과 정치 일정을 또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1년 뒤라면은 이제 후년 총선을 임박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랬을 경우에 민주당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대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심이 되고 향후 대응,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응에서 보면은 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강공으로 나서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응을 봤을 때는 이 과연 재판 과정이 내후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고심해야 될 지점인 것만은 분명하긴 예.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 대 김건희 여사로 지금 흘러가는 건가 프레임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이제 검찰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묶고 있는 거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이제 부부를 묶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대비시키는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상으로 노출이 될 때마다 이제 여권에 좀 부담스러운 그 모양새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제 이런 어떤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땔감이 이제 추가로 공급되고 있는 양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뭐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된다든지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또 이제 제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할 수 있는 소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치 국면을 만들어서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여론 지형상으로도 김건희 여사를 계속 부각시킬수록 나쁠 거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1인 매매를 확인하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더 추가로 불거지면서 특검법을 보완해 가지고 발의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그렇죠. 그때도 이 주제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측을 잘못한 셈이 됐는데 저는 당시에 평론가님도 저랑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시죠. 엄포 예. 반성. 네, 엄포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안 같은 경우 거의 오늘 저희가 아침에 취재를 해봤더니 거의 법안이 성안이 돼 있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 오전에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는 포항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는데 최고위원회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저는 오늘 발의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냐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냐를 올려놓고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여야의 의도도 상당 부분 읽히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환영받지 못할 이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특검법이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김용민 네.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하는 거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의원 전체가 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럴 얘기가 가능성이 있던데. 높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의를 모았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그날 의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론으로 사실상 추인이 됐다고 당 지도부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의원들 전원 명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변수는 뭐 개개인의 의원도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내 이름 올리지 않겠다. 나는 특검에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그럴 한다면은 수도 있죠. 물론 빠질 수는 있겠죠. 예. 사실 뭐, 이제 기자님 예. 말씀처럼 이제 추석 밥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먹고 싶은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거를 이제 밥상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네요. 정치권에서 예. 자꾸 이제 강권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은 메뉴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원래 입맛에 안 맞는 건데도 계속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저희가 예상을 틀린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는 발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쉽사리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이제 제로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려면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한 석 달 정도,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일단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게 본회의를 뭐 일단은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서명을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또 걸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까지를 고려했을 때는 결국 상징적 효과를 노리고 이제 법안을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추석 밥상에 원치 않는 메뉴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예.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서 싸우는 분들 생기는 거 아닌가? 예, 서로 편을 들면서. 그래서 이제 명철에 그 금원 가운데 하나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근데 건데. 지금 강제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밥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크게 환영받지 못할 이슈일 것 같고 어제도 뭐 보면 이제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민생이 정말 어렵잖아요. 예. 수해로 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신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하겠지만 민생 이슈는 아니라는 점. 그건 예. 분명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이 소환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마침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검증단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 예,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소환일이랑 겹쳤다 이러면서 이것도 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 논문 4편이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까지 복사해서 붙였더라.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검증단의 어제 발표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라는 게 사실은 국민대가 결정할 사안인데 이미 국민대에서는 이제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판명을 내린 상태여가지고 어제 국민검증단의 발표 내용은 국민대의 검증이 이제 충분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그 발표 내용들을 훑어봤을 때도 다소 좀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아 보이긴 했어요. 그 왜냐면 논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 어제 이제 국민검증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점집 업체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왔다는 대목들이 뭐 사주의 정의와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뭐 궁합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보통 뭐 개론서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그 많이 나와 있었던 학술적인 성과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각주를 붙여서 이제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각주 같은 뭐 어떤 그 참고 문헌에 대한 이제 표시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내용이 점집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면 학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실제로 어제 오마이뉴스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점집의 이제 관리자라는 사람이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쓴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학문적인 거를 그 점집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라면 과연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이제 상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은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검증단이 꾸려져서 이걸 발표하는 데까지가 한 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대에서 재심의까지 벌인 기간은 총 한 8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검증을 통해서도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이제 국민대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을 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증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정치 단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제 발표했던 그 대학 교수 단체 자체가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한 많은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예.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단계, 그러니까 3가지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특검법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하나 들어가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가 일단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가
물론 임기 중에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수사는 들어갔고 예.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국무회의에 검수완복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오늘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은 민주당이 또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예. 대표도 최근 최고위에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서 또다시 한번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검수 원복 이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또 2차전을 벌이겠군요. 네네. 자,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내부 혼란이 수습이 좀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비대위가 아직 출범을 못해서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비대위원장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뭐 유력하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어서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희가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어제 재선, 초선, 중진 의원들 간담회에서 무게가 쏠린 거는 외부 인사 중에서 찾겠다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의 이름도 포함됐느냐고 했더니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군 3명 중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예. 저는 글쎄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를 달아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예. 박주선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놓고 보면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동서화합, 어떻게 보면 지역화합,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 테고요. 단점이라면은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지금 뭐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너무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윤심이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제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을 과연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일 테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명 후보군 중에 만약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함이 돼 있다면은 뭐 박주선 전 부의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동시에 비슷한 비중으로 가능성이 좀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발표를 네. 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추석 전에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죠. 이제 내일은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추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은 발표가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주선 전 부의장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여의도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걸로는 박주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이 또 나와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김한길 위원장을 고리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뭐 재구성하거나 정계 개편을 하거나 이런 얘기로 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이 선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반성하는 게 있을지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또 하겠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게 변수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배 이만수 기자 그리고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